자, 10월 8일 장마감 생방송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짚어본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들 그다음에 방향 설정까지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내일 또 휴일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 지수는 모두 약조정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상승 300에 하락 600 정도 약 2배가량 차이가 났고, 코스닥도 상승 540에 하락 1020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전일에 의해서 뭐 전형적으로 약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뭐 크게 뭐 의미 있는 뭐 조정이라기보다도 뉴욕 증시 상황과 내일 또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혼조세가 계속되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뭐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9.1조가 나와서 사실 어느 정도 반도체 전일 장 막판에 들어왔던 반도체 수급 자체도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뭐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전자라든지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물론 저도 오늘 2차 전지가 엮여 있는 종목을 한 종목 방향 설정을 해드리긴 했지만, 대표적인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은 2차 전지 그룹주들, 그죠?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조금은 관심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방향 설정을 해드리는 거에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안에 일부 중소형주들을 엮여있는 중소형주들이 단발성 수급을 통해서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방향성이 잡힌다고 하면 추천을 드릴 거지만, 기본적으로 우량주들에 대한 접근, 개인적인 접근, 저는 하반기는 조금 패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그만큼 매물대라든지 재료라든지 나와야 될 것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조금은 이른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계속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장 막판이었죠. 거의 3시 전에, 그쵸? 뭐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헤즈볼라 사령관을 사살했다라는 또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쵸? 사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어느 정도 유가 관련주들이 단발성 수급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에서 인식이 너무나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처음에 발발됐을 때보다는 시장의 반응이 조금은 미비하죠. 그쵸? 너무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상황에서 더 악 상황으로 변경된다고 하면 좀 더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는 전쟁 관련주를 단기적으로 어떠한 결과론적 이슈를 기대하면서 접근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거의 한 달, 2달 동안 저는 뭐 유가 관련주를 추천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물론 개개인의 판단으로 어느 정도는 약간의 투기성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단기적 접근을 고려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안 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인지만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백악관 고문이 미국에서 더 많은 원전 부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세부적인 발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는 모습입니다. 사실 원전 관련주들도 연초 초중순까지는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다가 중순부터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큰 수급이 없는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하반기에도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향 설정을 함에 있어서 접근을 해야 될 시기가 온다고 하면 제가 또 생방송을 통해서 다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수급 자체가 양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굉장히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부 수급을 봤을 때는 하락 종목이 2배가량 많았기 때문에 뭐 무리하게 매매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좀 복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시스입니다. 장 초반 뭐 상해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서 국내 지수도 많이 동요를 하면서 많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빠졌다가 오후장부터 좀 들어오면서 수급이 좀 받쳐주면서 결국엔 빨간불로 마감을 했다. 그죠? 엔시스 똑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뭐 2차 전지 관련주긴 합니다만 개별적인 자리도 양호해 보여서 추천을 드렸었다고 장전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인지하고 계시고 체크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윙이푸드입니다. 중국 테마주로 국내 상장 중국 기업으로 또 엮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 이탈 안 했습니다. 그쵸? 오늘 뭐 장중에 변동성을 좀 키우면서 양전환 했다가 또 결국에는 다 빠지면서 마감을 했겠지만 아직까지는 수급이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마이너스 4% 마감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 목요일 개장 때 다시 한번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추세에 무너지진 않았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대북주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운이 좋게도 또 적중을 했네요. 그렇죠? 일신석재가 뭐 단기 거의 뭐 8%에서 10%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 오늘 운봉 떨어지면서 거의 보합 부근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차익 실현 매물 나왔죠. 단기적으로 이 시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입절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모든 게 무너지진 않았고 또 추가적으로 지지율 변동성에 따라서 가장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발성 관심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북주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지율 변동성에 따른 변동폭을 키울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트럼프 관련해서는 가장 높은 부분이 있다. 요 정도 체크하시고 지속적인 관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점하신 분들은 오늘 뭐 전량 수익 챙기셨어도 상관없고 절반 수익 챙기시고 절반은 조금 더 며칠 더 봐야지라는 생각 가지셨어도 개별 대응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뭐 대부분 약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오늘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300분 가까이 시청을 해주시는데 장전 생방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마감은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녹화 방송으로 많이 시청을 해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항상 미루지 마시고 간단하게 뭐 10분 정도만 투자하셔가지고 하루 복귀하시고 검색하면서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간단한 내용 정리해서 매일매일 시장 분석하시는 거에 도움 되시라고 매일 생방송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방송 이번 달부터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교육방송 진행한다고 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정 내일 또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일정 빠르게 잡아서 월요일 아니면 뭐 화요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관련된 공지사항 이번 주에 올려드릴 테니까 교육방송 기다리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푹 쉬시고 저는 목요일 오전 생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